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현아연입니다. 참 종잡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오전 11시 30분경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양지수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유가 부담이 커졌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영향 받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5%대 하락하면서 각각 6,600포인트 선, 코스닥 지수는 74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중통해서 더 자세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7,000선을 회복해내자마자 하루 만에 7,000선을 다시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다시 낙폭을 줄여내나 싶었는데 급격하게 하락이 깊어지면서 현재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5.97% 하락한 6,673포인트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종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대 하락하면서 747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반가운 유입이 들어왔던 것도 잠시, 오늘 시장에서는 양수급 주체가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조 4천억 원 넘게, 기관이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이 홀로 3조 8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환율 상황 살펴보시면 0.68%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로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하면서 1,46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이 같은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룬 국가들의 경우 최애국 대우 세율과 합산해 최소 1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임시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마자 곧바로 대체 발효됐습니다. 수입품의 99%를 대상으로 사실상 고율 관세를 이어가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추가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 생산 관세와의 합산 세율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지 여부가 핵심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외환당국과 산업계는 미국의 관세 명목 변경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와 환율 변동성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를 이달 31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규제 시행 시점이 늦다는 지적과 함께 신속한 대응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반영된 겁니다. 저산 개발이 늦어지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국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진입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하고 오직 현금으로만 3천만 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권을 매도한 자금 역시 결제가 완료되어 실제로 현금이 입금되는 사흘 뒤부터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받게 되며 매도자금 담보대출 금액도 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상품의 매매 수량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남은 보완책들도 당초 계획보다 조속히 추진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현행 유류세 인하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와 부탄이 각각 25%입니다. 이에 따라 인하 전과 비교해 리터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내린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서민과 산업 현장에 주로 쓰이는 경유와 부탄의 인하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유지해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우리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불안감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주들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어떤 전략과 대응 방안이 필요할지 저희 마켓나우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급등 이후에 오늘은 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큰 낙폭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란 전쟁이 또 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이란의 지상군도 투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포착된다. 이런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고 이란도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브렌트유가 $100를 넘어갔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문제인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5% 근방으로 갈수록 이제는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숫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가 이제 뭔가 하겠지, 타코든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숫자만 보고 나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자금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어제 구글의 실적 발표 때문에 그래도 좀 안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시장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추이는 주말 사이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할 때 안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결국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느냐, 업종을 봐야 되느냐,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 그런데 지금 가격이 싸져 있는 그런 걸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인내를 하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한 종목을 좀 골라서 리포트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알아볼 텐데요. 바로 OCI 홀딩스를 함께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OCI 홀딩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는 약간 높지 않은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보내주면서 OCI 홀딩스의 주가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보니까 10% 넘게 막 올라가다가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흘러내리면서 탄력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OCI 홀딩스는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적부터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2분기의 매출 연결 기준으로 2분기 매출이 1조 200억 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YOY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게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080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왔어요. 그런데도 YOY 대비해서 작년에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한 800% 넘게 증가한 그런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어도 그래도 이게 어디냐, 이 정도의 실적 괜찮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주가가 잘 흘러갔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어제 컨퍼런스 콜도 있었거든요. OCI 홀딩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좀 종합을 해드리면 일단은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OCI 홀딩스의 폴리실리콘 자회사에서는 적자를 기록을 했대요. 35억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그래도
미국의 태양광 프로젝트 자회사 이 500메가와트 쪽 이 메가와트의 프로젝트를 매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600억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땡겨왔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쪽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그래도 이게 영업이익에 충당을 해주면서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진 그런 결과를 보여줬죠. 이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레이시아 쪽의 적자도 흑자로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2분기보다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390억 원 더 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24%대까지는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OCI 홀딩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어졌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OCI 홀딩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인 흑자 전환 그리고 실적의 성장을 위해서 증설을 가속화하겠다. 앞으로 투자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현재는 이 3만 5천 톤 정도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2029년까지 2배를 늘리겠다. 7만 톤까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생산 캐파 증설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웨이퍼 쪽에서도 생산 능력을 현재는 2.7 기가와트/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훨씬 많은 한 4배, 5배 넘게 증가시켜서 11.5 기가와트/시까지 웨이퍼 생산 능력도 가파르게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생산을 많이 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폴리실리콘은 한 1조 4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고 웨이퍼 쪽에서는 한 5천억 원 정도, 그럼 총에서 한 2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가져와요? 라고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이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는 고객사의 선수금을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현금 흐름의 출처, 근거들을 일단 OCI 홀딩스에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렇게 증설을 가파르게 해야 하는, 빠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질문과 궁금증들도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OCI 홀딩스가 LTA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증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설을 빨리 증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LTA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야기 나올 때 LTA,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에 안정적인 기반이 돼주고 주가에 리레이팅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태양광 쪽 OCI 홀딩스도 지금 고객사들과 LTA 협상을 진행하고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제 주가가 또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말씀드린 요 LTA 협상, 증설의 이유는 바로 장기 공급 계약 LTA였습니다. 자, 이 OCI 홀딩스가 어쨌든 이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쪽에서 독점적인 그리고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주 방사선 환경에 필수적인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웨이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OCI 홀딩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장기 공급 계약 LTA를, 신규 LTA를 누구랑 할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얼마 전에 일각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죠. 글로벌 우주 기업, 글로벌 우주 발사체 기업과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지금 시장에서도 이 글로벌 우주 기업향으로 L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스페이스 X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러면서 앞으로의 증선 물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글로벌 우주 기업과 LTA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9년까지 생산량, 공급량을 많이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계약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2027년부터는 장기 계약 물량이 기존의 생산 능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러면은 실적이 일단 밑에 베이스먼트가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8년도까지 지금 물량이 다 주문이 완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세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장기 계약 중심의 이 안정적인 매출,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기반을 구축하고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정말 이 우주 기업이 스페이스X라면 우주 밸류 체인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동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될지, 이 LTA 계약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일단 OCI 홀딩스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자, 지금 OCI 홀딩스는 어쨌든 태양광, 친환경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이 전 세계 지정학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결국에는 OCI 홀딩스에게는 호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코비드 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태양광을 쓰는 이런 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점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미국도 결국엔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싫어하지만 태양광, 친환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태양광 앞으로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산 태양광 소재는 극혐하죠.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점점 줄일 것이다. 이런 앞으로의 추이가 지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시스템, 이런 규제를 대비하는 걸 미리 OCI 홀딩스가 대비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레이시아 쪽의 사업장,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작을 해서 이걸 베트남으로 보낸 다음에 베트남에서 웨이퍼를 생산해서 이것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이 공급망도 구축을 완료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란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유가가 브렌트유가 다시 $100까지 올라왔잖아요. 전쟁이 한참 심했을 때 무슨 이야기 나왔죠? 우리가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다변화해야 된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고요.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계속 나올수록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은 부각되면서 OCI 홀딩스에게는 이것이 호재가 되고 수혜가 될 수 있는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들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지 앞으로의 LTE 공급 계약 그리고 글로벌 정세 살펴보시면서 OCI 홀딩스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앞으로 나올 정부 부동산 대책의 방향이 공개됐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3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한다. 첫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을 더 매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주택수만 따지는 현행 세금 제도가 오히려 고가 1주택 투자를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집이 한 채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투자용이라면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공급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속도를 높인다. 현재 신도시 착공까지 약 60개월이 걸리는데 이를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산층도 선택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과 재개발이 실제 주택 공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셋째, 전세 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있다. 정부는 과도한 전세 대출이 전세값과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일반 전세 대출은 조이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수요자와 서민층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이번 토론회의 결론은 분명하다.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고가주택과 투기성 수요에는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율과 대출 규제 기준은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자, 이제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바로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볼지. 오늘도 뭐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에서 돈 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건설기계 섹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오늘 뭐 시장이 사실 뭐 위원님 좋지가 않아요. 이러니까 힘이 잘 안 나는데, 건설기계 섹터 그래도 오늘 조정받는 중에 좀 저희가 편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주식을 할 때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참고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죠. 네. 이제 투자자들마다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지는 뭐 개개별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 뭐 차트에서 어떤 뭐 포인트, 패턴 같은 경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적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수급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그 타입들이 있으시긴 한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4가지 정도 중에 나는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이다.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실적이 좋은 주식은 잘 버텨주고 결국에는 올라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건설기계 업종 지금 집중을 한번 하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건설 기계는 우리가 뭐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업스트림 원자재라고 표현을 하죠. 업스트림 원자재는 그냥 땅에서 바로 나오는 어떤 그 원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유도 될 수 있고, 뭐 석탄도 될 수 있고, 뭐 금도 이제 업스트림 원자재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은 좀 약간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지금 중국 쪽 중장비 업체들 기준으로 해서 이 중장비 가격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업황이 회복이 되는데 주가가 이제 반대로 떨어진다. 사실 이게 가장 억울한 부분이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그 여기서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지금 건설기계 쪽을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저평가 플러스 이제 고성장 이거를 이제 2가지 단어를 끼울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업종이거든요. 일단 뭐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 우리가 이제 뭐 외국에 뭐가 오르면 우리나라에 모두 오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어떤 짝짓기 같은 그런 매매를 많이 하는데 캐터필러가 오를 때 우리나라 사실 이 관련 기업들 너무 못 올랐어요. 캐터필러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진짜 반도체만큼 오른 기업이죠. 캐터필러 장비가 AI 데이터 센터 짓는 데도 필요하지만 이제 엔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6월 달에 고점 찍고 이제 조정 주고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하면 수치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업종들은 굉장히 좋죠. 주가가 못 올라서 좀 힘이 들지만 그중에서 건설기계도 어제 급등 나왔고 오늘 또 급락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오늘 떨어지는 것들을 종목들의 자체적인 탄력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저도 앞서서 뭐 오시아홀딩스 말씀드리면서 실적이다 결국 이야기를 드렸는데 건설기계 업종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시장이 어렵고 흔들려도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건설기계 업종들에서 종목들 좀 체크해보죠. 실적이 괜찮을 만한 건설기계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대장이죠. HD 건설기계 한번 네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해서 일단은 그 원픽주로 이제 고르진 않았어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와의 합병 시너지를 봤을 때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HD 건설기계가 매년 몇백억, 300억, 적으면 300억, 많으면 500억을 분기 영업이익 냈던 기업이 뭐 1000억, 2000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퀀텀 점프를 가능한가?
인프라 코어 이제 합병 때문이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뭐 현대 HD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캐터필러와는 좀 약간 다르죠. 약간 좀 작죠. 실질적으로는 캐터필러 같은 경우 정말 큰 중장비고 중간 정도 되는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일단 유럽 쪽, 아프리카 쪽 상당히 좋았어요. 금광에 대한 어떤 그 개발이 조금 약간 사그러들 만도 한데 금값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은 여전히 이 금광 개발이 일단 뭐 활발하다라고 합니다. 매출은 한 2조 4,5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천억대 정도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인프라 코어게 사실 더 크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북미항이 또 가스 발전용 엔진 수출 확대가 되고 있고 방산용 K2 전자, K2 전차 이제 현대 롯데는 크게 이제 건설기계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반기 건설기계와 엔진이 이제 동반 성장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하반기 주가가 오를 것이다.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사실 이런 기대감과 분석은 이제 시장이 조금 받쳐줬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시장이 지금처럼 뭐 그냥 뭐 실적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모멘텀이 성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너는 주식이니까 그냥 떨어져라.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게 먹히진 않는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뭐 차트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고려하시는 분들이 타입이 많으실 텐데 난 숫자다, 실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수산 세브텍스 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수산중공업인데 이게 이제 수산중공업이 좀 약간 테마성 종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개별주 성격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기업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보통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잠을 주무시는데 밖에서 공사를 하는데 뭐 다다다다 소리가 나서 잠을 깨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압 브레이커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부술 때 앞에 정말 이만한 그 송곳 같은 게 달려 있어서 포크레인 같은데 이제 앞에 달려서 부술 때 유압 브레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만드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6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좀 네임드 기업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자회사죠. 수산 이제 CSM과 흡수 합병했는데 뭐 사실 이제 100% 자회사기 때문에 뭐 돈은 따로 들진 않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따로 발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수산 CSM은 이제 수산 세브텍스는 유압 브레이커 만드는 기업이고 수산 CSM은 특장차를 만드는 기업이죠. 우리가 보통 뭐 콘크리트, 펌프카 이런 거 이제 합쳐서 이제 뭐 어떤 시너지가 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내고 있는 것 같고 미국과 이제 베트남 거점에서 이제 생산 판매 다각화한다 이런 이제 보도 있었었는데 베트남에는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공장은 없고 이제 판매 이제 이런 부분들만 하는 거죠. 수산 세브텍스까지 일단은 뭐 건설기계 어떤 밸류 체인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 건설기계 그리고 수산 세보틱스 두 종목 건설기계 쪽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뭐 탑픽 종목 아까 뭐 HD 건설기계가 너무 뻔하다고 하셨으니 탑픽 종목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 두 번째로 뻔한 종목이긴 한데 밥켓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네. 네, 일단 실적 보면은 뭐 엄청나죠. 이제 2분기 이제 매출은 현대 HD 건설기계랑 비슷해요. 매출이 네. 2조 4천억대, 영업이익은 더 좋습니다. 2,900억대 나왔는데 일단 매출은 11% 성장을 했다. 뭐 판가를 인상했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42%, 매출이 11%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42%가 늘었어. 이거 뭔가 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죠. 일단 미국 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을 좀 미쳤어요. 일단 뭐 계속적으로 두산 바켓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 미국 쪽 그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이제 소형 건설 장비 판매가 늘어야 돼요. 소형 건설 장비 판매 언제 느느냐? 주택 건설이 이제 활발하게 될 때 이제 많이 느는데 건설보다 도로 같은 거 많이 쓰이죠. 일단 데이터 건설 확대도 사실 바켓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뭐 주택 외에 이제 주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택 외에서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미국 공장들 돌아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을 견인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뭔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가장 신경을 쓰이는 것은 이제 재고거든요.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물건이 팔려도 그게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죠. 이 재고가 가장 중요한데 두산 박해 같은 경우는 일단 재고가 지금 한 2, 3개월 정도로 짧아졌기 때문에 일단 팔리면 팔릴수록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뭐 굉장히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뭐 종목적인 자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떨어진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매수할 때는 조금 더 뭐 싼 느낌을 주죠. 현재가 괜찮고요. 목표가는 높게는 잡지 않을게요. 일단 전고점 정도 79,000원, 손절가 역시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6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기계 업종 뭐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들 가격이 오히려 지금 조정받고 조금 흔들릴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으로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붐업이 돼야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좋은 업종이나 실적 잘 나오는 것들을 선별해 놓는 작업이 지금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건설기계 탑픽은 두산박해 주셨고요. 자, 다음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섹터를 주셨을지. 조선주를 선택해 주셨네요. 자, 조선주가 이번 주에 어쨌든 뭐 미국 쪽에서 이야기들이 좀 있으면서 조금씩 올라가긴 했습니다. 조선주 앞으로 뭐 시장이 또 이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추세적으로 이제 조선주들도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조선주를 제가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상당히 운이 좋은 업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떨어질만 하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돼서 마스가 나오고 뭐 MRO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알래스카 LNG 나오고 떨어질만 하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신규 카드가 일단 오픈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한미 조선 협력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선주 오늘 시장에서 가장 견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견조한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좋은 부분을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리스크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일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관련 섹터가 조선 섹터입니다. 조선사들도 올라가고 이거 뭐 배에다가 무슨 뭐 기자재나 뭐 안테나 같은 거 만드는 기업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조선업 부활 정책을 굉장히 강한 드랍을 걸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선업 넘버원이 미국이었죠. 2차 세계대전 때는 배를 뭐 하루에 한 대씩 찍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조선업의 원탑이었고 지금은 좀 물 건너갔죠. 지금은 중국이죠. 원탑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이 이제 일본 조선업이 이제 부활이 조금 우리나라 조선업 입장으로서는 중국은 이제 가격적인 경쟁이고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경쟁인데 이게 일본이랑 기술은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좀 리스크긴 하고 하여튼 조선주가 V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뭔가 조선주들이 먹이로 삼을 만한 어떤 이슈를 던져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건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격적으로 더 떨어질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찾기 힘들다. 그래서 조선주 한번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 업종 뭐 미국과의 협력이 일단은 뭐 가시거래에 들어와야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올 것이고 조금 경계해야 될 것은 일본의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 이게 과연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항상 주시를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체크해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첫 번째 종목 오늘 같은 장에서 급등을 보이고 있는 현대힘스 현대힘스. 한번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힘스 뭐 조선 뭐 배 블록 만드는 기업이고 얼마 전에 M&A를 했고 뭐 이런 부분에 시장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요. 다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매각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이 오늘 어떤 시세에 영향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힘스 HTS에서 주주 구성 부분 최대 주주가 허클리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허클리스는 SPC 특수 목적 법인이고요. 원래 제2의 이제 PA죠. 이게 경영권을 매각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지금 한 35% 정도 갖고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좀 엑시스를 좀 했죠. 이 이제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2대 주주고 요것은 이제 어디다가 파는지 이제 누가 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현대힘스 자체적으로 이제 조선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매각 관련돼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 부양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요 부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대상중공가 얼마 전에 인수를 하긴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좀 약간 리스크가 좀 있죠. 일단 캠코에서 공개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럴 때는 공매로 인수를 할 때는 뭔가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리스크나 부분들을 따져보기가 힘들다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될 수 있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라 IMS 약간 개별주 성격이죠. 선박 계측기 이제 제어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죠. 원래는 이제 선박에 화물 탱크를 많이 채우면 이제 물 높이가 막 달라지죠. 그걸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적재량 계산, 온도, 압력 이런 거 계측기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MRO 사업 참여하기 위해서 조선사 하나 인수했죠. 이제 대선조선이라고 이제 거기 대선조선 중에 명도 조선소를 이제 인수를 좀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랑 같이 이제 MRO 사업 참여를 하기로 한 부분이 일단은 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제 한라 IMS를 보는 시선이 기자재에서 일단은 MRO 사업까지 수리까지 동시에 보는 어떤 다른 기존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라 IMS 그리고 현대힘스 두 가지 종목 봤고요. 그러면 조선주 지금 공략해 볼 만한 탑픽으로는 뭐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조선소가 있는 하나오션을 좋은 점수를 안 줄 수가 없겠죠. 이제 하나오션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정확한 내용이 좀 날라오긴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미국 함정을 설계를 하는 기업과 일단 그 MOU를 좀 체결했죠. 깁스, 콕스라는 기업과 이제 MOU를 체결했다. 자, 이게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미국 현지 사업 기반으로 한미 조선 협력 확대 지금 그 소식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 거기서 최대 수혜주를 골라라. 그러면 사실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소가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하나오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방산 쪽 말고도 이제 VLCC라고 해서 베리라지, 크루드, 뭐 캐리어 해서 이제 어떤 가장 큰 유조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 부분 관련돼서도 뭐 지금 계속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일단 수주도 이제 한오션의 역대급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뭐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그동안에 한오션이 좀 시장에서 안 좋은 시선을 봤던 게 너무 방산만 치중하는 아니냐 이거였거든요. 자, 바로 이제 가격적인 전략 들어가면 뭐 최근에 좀 반등 주긴 했었으면 아직도 바닥권이에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2천 원으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실패 이후에 주가가 내려앉았는데, 뭐 미국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조선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화 언급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주가 하나오션의 반등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전격 조기 시행한다. 당초 8월로 예정됐던 기본 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조치가 오는 31일로 앞당겨지면서 신규 매수를 위해서는 현금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은 보유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으로 예탁금 요건을 채울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대용증권 평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당국이 시행 시점을 대폭 앞당긴 결과다. 이에 따라 현금 예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 개인 투자자의 신규 및 추가 매수가 제한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오장 종목 라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장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어떤 종목들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 볼지. 자,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시장의 종목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다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참 이게 뭐 하루 이틀을 못 가네요. 그런데도 이제 친환경, 태양광, OCI 홀딩스도 오늘 좋고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좋고 이런 지금 또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되니까 이런 쪽을 또 봐도 될까요? 이거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데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심해야 될 단계가 됐다. 아, 그래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터닉스가 중심이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고 사실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떤 그 국명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리면서 좋은 수익도 거뒀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돼야 된다라는 그 이면에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흐름을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뭐 기후부 장관도 그렇고 산자부 장관도 그렇고 다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국내 태양광 모듈 시장 27%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어떠한 그 실적단들을 형성하고 있다. 뭐 OCI 같은 경우에도 어제 흑자 전환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히 이 최근에 이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 고유가 시대 다시 또 WTI 기준으로도 이제 100불에 육박하고 브렌트유는 이미 100불을 넘어섰는데 항상 태양광 관련주 특히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유가와 반비례의 관계 형성이 돼 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또 어느 날 갑자기 이 타코 현상이 나와서 아니야라고 해서 유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도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6,795억 정도, 37% 이상 YOY 기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257억 정도 예상하면서 20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25만 원까지 갔던 흐름 이후에 급락했고 그런 이후에 이제 급반등을 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실적의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데 다만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어떤 단기적인 유가 급등에 따른 모멘텀과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점에서 물려있는 종목들이라든가 또는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어디 선을 1차, 2차로 저항을 두고 하느냐 그런 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좋습니다. 있는데요. 네.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물론 뭐 일봉도 보고 분봉도 보고 주봉, 월봉도 보지만 최소한도 어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가 힘을 갖고 움직일 때 목표가를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주봉의 모습인데요. 지난 2월 달이었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는 것은 나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 한번 해볼래라는 사인을 준 겁니다.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주봉상에서 5주선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월 달에 불과 3개월 만에 25만 6천 원까지 고점을 기록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주봉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은 이 5주선이 이탈되는 이 시점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고 이 고점에서는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 음봉으로 이탈되는 이 시점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중기적인 추세 흐름에서 이제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뭐 50%든 전략이든 매도하고 이익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일종의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저점 아니야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주봉상으로도 계속 음봉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양봉이 한번 연출되는데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리는 바로 직전에 음봉의 고점이니까 1차적으로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또 이탈을 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아직 저점이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장대 음봉, 그리고 다시 또 양봉, 음봉 하다가 여기서 이제 꼬리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현재 시점에서 25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정도가 저점이구나라는 거를 3주간에 걸쳐서 확인을 해준 거고요. 네네네. 이번 주에 장대 양봉이 될 때 이제는 어디서 저항을 받겠습니까? 1차 저항은 17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고요. 2차 저항은 20만 원을 보여주는 이 직전의 고점이면서 저항을 보였던 자리들이 이제는 오히려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0만 원 넘어갔던 자리에서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25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 이거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여기가 1차 내 저항의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일봉으로 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장대 양봉들이 연출이 되고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이 20일 이평선이라든가 60일 이평선을 돌파해 줬죠. 그러다면은 아직은 이게 꺾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16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갭상승이 연출이 되는 듯 했다가 결국은 하락하면서 16만 원이 살짝 깨지는 15만 8천 원까지 갔다가 꼬리 달아주면서 이렇게 상승의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이었던 16만 원 라인을 여러분들이 재공략하거나 공략할 때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20만 원 부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또 최근에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한 상황 점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어제 오늘 그래도 조금 괜찮은 모습 보여주는데 삼성중공업은 아직 그닥 반응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은 삼성중공업도 다른 조선 업종과 마찬가지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새로운 청사진을 지금 계속 제시해주고 네네. 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라는 지금 뭐 군불만 계속 떼고 있어요. 특히 이제 FLNG 이 부유식 LNG 생산 이 시장의 하역 설비 쪽에 특화가 돼 있는 이러한 어떠한 그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가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에서 총 사업비 7조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한 4조 원 정도 이 LNG 사업과 관련된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6천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도 2조 원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모양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주봉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HD 에너지 솔루션의 그러한 모습들처럼 어떻습니까? 주봉상에서 계속해서 하단을 잡아주면서 꼬리들이 달려주고 있죠. 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이후에 어쨌든 양봉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얘도 하단부가 왔구나. 네. 그 2만 원을 여러분들이 이탈되면은 바로 또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라인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만한 그런 자리로 설정해 놓고 지금 자리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바로 요 2만 5천 원부터 2만 7천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고 대응한다라면 뭐 여기서 뭐 더 빠질 자리가 뭐가 있겠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번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오지 못했던 이러한 조선업종들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약간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인데 한번 뭐 이 한미 우리가 미국 투자 협정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니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옷장 종목 레이더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오후 1시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